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검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2020선 그리고 코스닥은 66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2005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지난주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4%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3,800원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난주 이 현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 32,0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느새 이제 22만 원 선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피하 주사 형태로 개선한 램시마 SC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원 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3공장이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이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1.85%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6천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에는 대부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포스코와 LG화학이 모두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5거래일 연속 기관들의 순매수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3% 넘게 상승하면서 28만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텔레콤은 이 SK인포색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SK텔레콤 지주사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이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51,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지주 3%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4,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오늘 강한 상승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물산 오늘 2%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10만 3,500원 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삼성생명도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9만 4천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공매도가 몰리고 있는 네이버 오늘 이 보합권에서 11만 3천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2%의 급락세 예상됩니다. 646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이 주간 기준으로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신라젠 오늘 1%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6만 9천 원까지 다시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이 오늘 2%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만 5,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스코캠텍의 상승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8% 상승하면서 7만 3천 원대까지 다시 오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 HLB 1%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9만 2,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나노스와 바이로메드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펄어비스가 오늘 2% 상승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21만 4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9만 1,700원 바라보고 있고 메디톡스 오늘 2%의 강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44만 5,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실적 발표에서 종목에서 찾아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호텔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1.2조, 전년 대비 29.4% 증가, 영업이익 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2% 증가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내 면세점 호조, 인천공항 2터미널 및 홍콩 공항 신규 효과로 양호한 성장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3분기 일시적인 알선 수수료 상승으로 2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0.3% 하락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그런 국경절이나 추석, 이런 중추절, 이런 그런 휴일을 맞아서 이제 알선 수수료를 잠깐 올라갔다. 하지만 4분기부터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중국 관련 소비, 특히 면세점 관련 주에게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게이트 배기지라는 그런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게이트 배기지 역시 실적에는 크게 부정적인 실적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을 위한 그런 비행기의 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실적과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좀 좋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인들의 그런 유커의 유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국내 LCC 항공사들도 중국 쪽 노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중국 역시 국내로 들어오는 유커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항공 실적 그리고 제주도 입도객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실적은 3분기까지는 역시 이상이 없었고 4분기 역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 2배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점진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72,000원 아래에서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라인 6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벌써 4개 종목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10월 25일 날 주셨던 롯데푸드와 이 동원 F&B 4.83% 그리고 3.09%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ETN 상품도 1%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주셨던 나이스 평가정보 일주일 만에 5%의 수익률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가지 종목이 벌써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10월 26일 날 주셨던 파라다이스가 2%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 LS 산정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만에 벌써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S1과 LG화학 각각 0.55% 그리고 0.31%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위부터 4위까지입니다. 8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고요. 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동기 전문가의 자화전자 그리고 신일섭 소장의 이 동원 F&B가 각각 6위와 7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3%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와 5위에는 각각 김윤 전문가의 이 한국전력 그리고 최동기 전문가의 NG캠 생명과학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 4%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에는 오늘 나와주신 윤여민 전문가의 LS산전 올라와 있고요.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와 3위에는 나란히 신일소 소장의 두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 종목 그리고 롯데푸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5% 정도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소 소장님, 이번에 주셨던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요. 전체 수익률 중에 2위고 수익률 5% 달성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점점 신용평가의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위원회 같이 보수적인 기관에서도 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보도자료를 그 당시에 보여드렸죠. 그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금융정보를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개방적이고 이제 뭐 적극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이스 평가정보라던가 평가정보업을 종사하는 그런 업체들, 그때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 계속 돼야 되고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신용평가 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주가가 약간 그 원래 당시에 메인 그 스트림은 아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외주로 더 빛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서 어떤 개인기를 발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서 어떤 지금 시장 상황을 역행하는 한번 수익률을 추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 날 LS산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5% 달성했습니다. 수익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지난주 LS산전을 추천드리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그 HVDC라는 그 사업 분야입니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대북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며 HVDC는 초고압 전력 인프라 구축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계 HVDC 시장은 지멘스, ABB, GE 등 글로벌 업체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HVDC 기술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GE 기술을 도입했고 현재 네. LS산전이 국내 유일한 HVDC 사업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 10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코스피가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었지만 코스피는 현재 상승 출발로 전환이 됐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20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일 것 같고 지난주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를 보였던 바이오주들이 오늘부터 다시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4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 1%의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6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우선주 0.30% 하락하면서 33,00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54% 상승하면서 37만 4천원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22% 상승하면서 22만 8,5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의 상승폭이 큽니다. 4% 넘게 상승하는데요. 3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도 오늘 0.38%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26만 5,500원에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벌써 8위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텔레콤 1% 넘게 상승하면서 27만 8천원에 그리고 KB금융은 0.59% 상승하면서 5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 0.22% 상승하면서 2031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0.28% 상승하면서 664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75%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6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CJ E&M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3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이 지난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0.57% 상승하면서 7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과 HLB 모두 1%의 상승세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노스를 제외하고는 이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94,400원까지 올랐고 바이로메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96,800원에 그리고 이 펄어비스 지난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꾸준히 사들였던 종목인데 오늘 0.57% 상승하면서 2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상승폭도 오늘 강합니다. 5% 가까이 상승하면서 45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실소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지금 식품주들의 그 포트폴리오 제 구성을 보시면 포트폴리오가 다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인 이유는 음식료주가 굉장히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상황이 아직도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거래소의 그 상승률 상위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시면 죄다 우선주거든요. 남선알미늄 우선주, 성문전자 우선주, 그리고 SK디스커버리 우선주, 한양증권 우, 서울식품 우, 하나투자증권 우. 상승률 상위 20위 안에 거의 반이 다 우선주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처음에 굉장히 없었던 종목들. 이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저런 우선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지금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보면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빠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여드렸죠. 그것이 무너지는 폭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무너진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지고 나서도 계속 그 지지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던 증시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던 반도체 지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사업 구조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거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붕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가 안 좋고 아까 전에 상승률 상위의 우선주들이 이렇게 기현상적으로 오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방어적인 능력이 탁월한 건데, 방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 중에 지금 통신업이라던가 전기가스업도 있습니다. 근데 통신업이라던가 전기가스업은 정말 방어 능력밖에 없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업종이 옛날에 SK텔레콤이 시총 2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주로 거론이 됐죠. 지금 언론에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거론되지가 않아요. 왜냐, SK텔레콤은 없거든요. 그쵸? SK텔레콤은 시총 20위밖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업종이 굉장히 부흥하던 때, 우리가 처음으로 뭐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렇게 통신 그 가입자가 폭증할 때, 그 당시에 완전 화랑기를 누렸고 성장주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수업종으로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 방어업종이 되었죠. 제가 인버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시장과 그냥 반대로 가요. 단순하게. 전기가스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전기가스, 도시가스는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어업종, 대피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어력이 있으면서 성장성도 있는 것 중에 뭐였냐? 그냥 의약품 업종하고 음식료 업종이었어요. 의약품 업종하고 음식료 업종은 뭐 아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방어력이 있었고 내수 업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든가 의약품 업종이 수출이 터지고, 그리고 물론 그게 내수가 너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지만 수출이 폭증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시대가 들어오면서 의약품 업종이 체질이 개선되면서 성장 업종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더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그 산업이 거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질이 완전 변신돼 버려서 지금 좀 낙폭이 과하고 흔들림이 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안정성이 조금 더 있으면서 의약품 업종보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통신업종처럼 완전히 성숙 업종으로 진입된 것보다는 성장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통신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이 극단에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또 반대 극단에 있고, 그럼 그 사이에 음식료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선택한 건 음식료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방어력이 있으면서 성장성도 있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거. 통신업종하고 전기가스 업종을 하시려면 정말 그거는 대피소입니다. 천막을 치고 대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종목 중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음료 회사고, 최근에 파키스탄 음료업체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야 다 진출했지만 파키스탄 생소한 국가죠. 지금 롯데 악타르 베버리지라고 파키스탄 음료업체와 합작법인을 세운 그 회사예요. 근데 이 지분을 52%를 580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코카콜라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콜라 시장에서.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뒷부분에 펩시콜라가 있습니다. 롯데칠성이 펩시콜라, 세븐업, 미린다, 이 펩시 브랜드를 그 파키스탄에서 독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로 진출을 했다는 모멘텀이 생겼고요. 그리고 레스비가 러시아 캔커피 시장의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서 우리가 동서식품의 뭐 프리마 이런 것도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하지만 롯데칠성의 레스비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땅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폭등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지금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망고라던가 이런 시가총액 초상위에 있는 부동산주가 있어요. 중국 망고 초상사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주가 시가총액 상위에 없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직접 투자는 할 수가 없으니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땅을 갖고 있죠. 서초동 용지가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 가치가 4천억 원인데 4천억 원이니까 이것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하면 최소 1조 원 정도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PBR이 확 낮아지겠죠. 그러면 자산가치주로서의 그 가능성도 굉장히 폭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가치주라는 것도 약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어력이 탁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칠성 같이 이렇게 부지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회사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방어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지난해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맥주 2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신제품 피츠 슈퍼클리어 출시했는데 이게 판매가 부진합니다. 이게 약간 약점이에요. 왜냐면 롯데칠성이 다른 음료가 다 잘 되고 있는데 맥주 사업을 이제 해보고자 뛰어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흐름도 지금 안 좋은 게 혼자 먹거나 혼족이죠. 혼술 혼밥이 늘어나고 회식을 줄이게 되니까 맥주가 덜 팔리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맥주가 맛이 없다는 인식, 그걸 깨지 못했어요.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수입 맥주가 워낙에 싸고,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서장훈 씨가 나와서 얘기도 했지만 자기의 친한 친구가 그 우리나라 그 맥주 회사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오너의 아들과 관계가 된 아들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밖에 못 만드냐고 물어봤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치가 나왔지만, 그리고 처음에 조정석 씨와 뭐 굉장히 프로모션을 강하게 했죠. 근데 안 됐어요. 지금 시장이 잘 안 돼서 이게 좀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을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롯데칠성이 적절한 부분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140만 원, 목표가 17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빙그레입니다. 최대 매출 품목이 바나나 맛 우유죠. 이게 가격 인상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유 가격이라든가 물가가 지금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는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면 좋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곡물 가격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떨어진다. 이렇게 하지만 대두가루, 콩 가격은 지금 2018년도로서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옥수수 가격은 2014년부터 오르질 않고 있고, 쌀 가격도 제자리로 돌아왔고, 밀 가격도 올랐지만 거의 오름폭이 너무나 적고요. 커피 원두 가격도 지금 신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물 가격, 곡물 가격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주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단 좋은 거예요. 어떤 뭐 해외 진출 모멘텀이건 제가 아까 말한 성장 스토리건 일단 그걸 다 제쳐놓더라도 기본 사업의 구조는 다 좋아져요.
그냥 원가가 싸지니까 곡물을 수입해가지고 만들어 파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식품주는 지금 곡물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고, 근데 여기서 물가가 인상이 되고 금리가 만약 오르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인상이 되고 금리 가격이 오르면 식품주들은 올릴 그 명분이 생겨요. 소주 가격, 맥주 가격 뭐 다 올릴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지금 바나나 맛 우유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우유 가격도 오르게 되면 바나나 맛 우유도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편의점 최고 매출 품목이잖아요. 우리나라 물론 담배를 제외하고입니다. 담배 매출이 우리나라는 편의점이 1위예요.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구조가 틀리죠. 그걸 제외했을 때 바나나 맛 우유, 생수, 얼음컵 이런 것들이 초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의점이 혼자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마트가 그렇게 편의점에 투자를 했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이유, 지금 그것도 편의점만 잘 나가기 때문이에요. 유통 구조가 지금 백화점이라던가 대형마트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점 최고 매출 품목을 갖고 있는 빙그레는 편의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올해 폭염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추워지니까 기억도 나지 않으시겠지만 너무나 더웠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이 나왔죠. 처음에 50% 폭탄 세일하고 했는데 가격 정찰제가 시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권장 소비자 가격에 따라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회사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빙가류 매출이 확대가 되어서 빙그레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게 계절적 요인이 너무 강하죠. 빙그레라던가 롯데상가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은 그 겨울철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편차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메꿀 부분이 필요해요. 빙그레의 약점이. 최근에 가정 간편식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HMR 시장. 헬로 빙그레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빙그레 볶음밥 3종. 빙그레 볶음밥이니까 생소하죠. 왜냐면 우리가 빙그레라는 거를 메이커를 자주 본 거는 아까 말한 빙가류와 과자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새로운 시장인 거예요. 물론 HMR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업체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 업체들이.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는 부담감은 분명히 있고, 하지만 진출을 안 할 수도 없겠죠. 지금 파인애플 새우 볶음밥, 닭갈비 볶음밥, 차돌김치 볶음밥 이 3종이 전국 이마트 매장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업이 얼마나 궤도에 빨리 돌아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을 지금 해서 빙그레가 다른 식품주에 비해 뒤처졌던 부분 어느 정도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상승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걸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7만원, 목표가 95,000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또 식품주입니다. 보혜 양조입니다. 입세주, 보혜 복분자를 투톱으로 가진 광주 전남 향토 주류 업체입니다. 우리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참이슬 처음처럼 마시지만 각 지역의 소주, 각 지역에 가면 그 소주를 마시죠. 입세주를 갖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입세주라던가 보혜복분자 이쪽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냐면 프리미엄 시장이에요. 지금 육아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죠. 롯데푸드에서 파스테르를 인수했을 때 파스테르가 이제 우유 사업이나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비싼 프리미엄 분유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게 터졌다. 산양유 이런 게. 경기가 어려워도 더 비싼 거는 산다. 프리미엄 소주 시장 규모가 2015년 70억 원에서 지난해 100억 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혜 양조도 내놨는데 23도짜리 프리미엄 소주의 보혜 골드, 이게 단종된 지 10년이 됐는데 재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국내 매실주 시장에 스테디셀러가 있어요. 매치순이라고. 매치순과 설중매 둘 중에 하나 마시시죠. 프리미엄 버전이 출시가 됐어요. 15년 숙성 매치순 출시해서 이게 고급 일식집과 참치 전문점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 양조를 보면 기존의 입세주라던가 보혜 복분자, 이게 계속 수도권 진출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좋은데이 같은 경우 수도권 진출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무학에서. 그쵸? 부산에서 시작해서 수도권에 위협을 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일 소주를 만들면서 입세주나 보혜복 분야는 실패를 했어요. 이게 확장력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뚫으려고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보혜양조의 모회사가 창해에탄올이에요. 창해에탄올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장을 하고 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죠. 그 돈으로 보혜양조의 적자 사업을 정리하거나 신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 시장의 회복에 따라서 보혜양조의 주가도 회복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다 식품주, 방어력을 믿고 이 시장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혜양조 손절가 1,200원, 목표가 1,700원입니다.
네, 세 가지 모두 식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방어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보해양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탑픽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일단 삼성 SDI 실적이 좋습니다. 삼성 SDI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 2,41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합니다. 폴리머 전지 출하가 증가는 가운데 원통형 전지 수요 호조로 인해 소형 전지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재료 사업부가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였고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추세가 지속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은 9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6,648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형 전지 수익성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며 반도체 소재 중심의 전자재료 부분에 고수익성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ESS,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호조 등으로 대형 전지 부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지분 15.2%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4분기에도 OLED 가동률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향후 양호한 지분법 평가 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동사는 전기, 전자재료 및 ESS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삼성 디스플레이 또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표 주가를 27만 원, 손절가를 20만 8,8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5,203억 원 당기 순이익을 기록, 사상 기대치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138억 원의 충당금 환입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경상 실적 기준 전 분기 대비 5대 대형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자 부분의 양호한 이익 성장 추세를 기록하고 신탁, 펀드, 수수료 등 비이자 부분 이익 비중이 낮아 증기 침체에 따른 이익 감소폭이 제한적이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는 대손 비용률이 50bp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연도별로 순증한 대출에서 담보 및 보증 대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2017년에는 120%, 올해는 97.5%로 안전자산 위주로 대출 포트폴리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기대출 전문은행으로 매우 낮은 대출 비용 비율이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이익 전망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전체적으로 주택담보 및 소호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중기대출 전문은행으로서 동사의 영업력이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높을 때 동사의 투자 매력은 더욱더 빛을 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들어 기업은행에 대해 목표 주가를 2만 원, 손절가를 13,500원을 설정합니다. 저의 마지막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동사는 3분기 순이익 9,53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재차 상회하였습니다. 기대 이상의 여신 성장과 순이자 마진 개선으로 인해 이자 부분 이익이 3.5% 성장한 것은 3.5% 성장한 것이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한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충당금 환입이 금호타이어, 모뉴일 등 931억 원이 발생하여 긍정적 효과를 미쳤습니다. 특히 은행 원화 대출금이 분기 대비 3.2%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 증가를 이끌었으며 기준금리 동결을 가정하면 4분기까지 순이자 마진은 현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산 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한 수준에서 더 개선된 모양인데요. 향후에도 충당금 비용은 하향 안정화가 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적극적 M&A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를 확실히 보여줬던 만큼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성향 상향 등 점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나 주주 환원 정책 등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동사 또한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향후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기 9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경상적인 레벨로 되었습니다. 차별화된 어떤 자본 비율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M&A를 활용할 카드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KB금융에 대한 목표 주가를 63,000원, 손절가를 45,900원을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특히나 금융주 2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실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처음으로 추천을 해주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의 매수 리포트가 이어져 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4거래 연속 상승세에 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웅진입니다. 오늘 이 코웨이를 인수했다라는 결정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벌써 13% 급등하면서 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80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신일소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은 13.84% 지금 현재가로 오르고 있지만 웅진의 그 코웨이의 인수를 통해서 지금 당장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다시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지금 무리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웅진 코웨이라고 원래 다들 알고 계셨죠. 그때 웅진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코웨이라는 알짜를 팔았을까요? 웅진에서 그때 뭐 싱크빅 같은 학습지나 이런 것도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코웨이가 핵심 알짜였잖아요. 그 당시에 코웨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잘 되고 팔 이유가 없었는데 팔았다는 건 웅진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망하니까 핵심 알짜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회생을 했는데 지금 6년 만에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일단 뭐 경영 정상화가 됐다는 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나 지금 인수 부담이 있죠. 물론 그 인수합병을 할 당시에 당연히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부담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코웨이라는 알짜 회사는 지금 그 사이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웅진이 코웨이를 팔 당시에는 정수기 렌탈 회사였거든요. 그 당시에 국내 유통망을 쫙 간 다음에 정수기 렌탈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왜냐면 처음에 집에 찾아와서 그런 거를 렌탈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몇 년간의 작업에 걸쳐서 초창기에 국내 최초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 깔아놨어요. 그걸 따라서 청혼 아이스고 뭐고 다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초창기에 했던 작업이 이제 와서 빛을 발하는 거는 뭐냐면 정수기 렌탈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을 갖지만 주부님들은 한번 뚫어놓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유통망을 한번 장악을 해버리니까 계속 거기다가 상품만 얹히면 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를 얹었습니까? 안마의자 빌려주죠. 공기청정기 빌려주죠. 식기세척기. 이거 전부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그거 기존에 어떤 사람들? 기존에 코웨이에서 정수기를 렌탈했던 기존 고객들에게 그냥 제품만 추가적으로 소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고, 근데 단지 코웨이의 주가가 85,000원을 바닥으로 계속 지키다가 지금 그 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20% 급락을 하면서. 코웨이 주가가 원래 20% 급락하는 이런 일이 별로 안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4년, 5년간의 박스권을 밑으로 붕괴했다는 게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매수 기회지만 지금 코웨이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고 웅진의 주가는 오르나 코웨이의 인수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점수를 낮게 주고 싶은데 장기적인 보유자라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2거래 연속 상승세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실적 쇼크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여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동사는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서 각각
1,172억 원, 2,9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이 되었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기아차는 일시적 비용 처리와 레저용 차량이죠. RV의 꾸준한 인기 등을 감안하여 4, 4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반기 글로벌 가동률 조정으로 인하여 해외 재고 안정화, 또한 그 내수 시장에서의 양호한 신차 효과 등으로 향후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기대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글로벌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38,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한번 시장 상황에 대응해보는 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특징 중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소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하나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이 텔콘 RF 제약인데요. 현재 좀 시장 방에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그 뉴욕 시장의 상승 동력이 좀 많이 좀 이제 부족해졌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앞서서 좀 기업 실적이 좀 순탄하게 나오지 않음으로써 뒤늦게 좀 뉴욕 시장이 추가 상승을 기원하고 들어갔던 자금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 그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사유는 저조차도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그 일부 자금은 오늘 국내 시장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결국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시장을 실컷 두들겨 팬 다음에 저가에 조금 담고 있는 전형적인 저가 매수, 분할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그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강한 상승세 잘 보여주고 있고 가는 놈만 가는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고요. 텔콘 RF 제약은 1999년 1월 8일에 설립된 기타 무선 통신 장비 제조에 쓰이는 커넥터와 케이블 어셈블리 등의 제조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텔콘 제약과 중원 제약이 신규 연결되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사업으로도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업 계통에서는 이 종목이 바이오 회사로의 체질 개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제 제약 바이오 계통 종목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을 추천드리기에 좀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에 최대 주주인 엠마우스 등 계열사들이 개발한 신약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회사 비보존의 진통제 오피란제린이 최근 FDA 패스트 트랙에 지정되면서 약세장에서도 강한 상승 보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좀 모멘텀들 추가적인 발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관들이 좀 분할 매수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기관의 탈을 쓰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행을 하겠지만 아직 시장의 방에서 똑바로 잡혔다는 평가는 들지 않기 때문에 매주 오후마다 1에서 2%씩 매집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주고 제가 최고가는 오늘 현재가로 잡고 갈 거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인 지지권 하단부인 9,600원을 설정을 하고 목표가는 제가 박스권 상단부인 15,500원을 잡고 제가 직접 방송 출연해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RF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지난주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지수가 끝을 모르고 추락했는데요. 특히 미국 기업의 실적에 크게 영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202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 소폭 오릅니다. 0.62% 상승하면서 2039.76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잠깐 눌렸고요. 지금 다시 204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943억 원가량 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248억 원가량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00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중 최저치를 계속해서 갱신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24% 오르면서 4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갑니다. 1.94% 하락하면서 현재 6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와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1.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1일 증선이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릅니다. 3.23% 상승하면서 38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네, LG화학이 급상승합니다. 5.86% 상승하면서 34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0.19% 상승하면서 현재 26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10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2.36% 상승합니다. 28만 1,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소폭 하락합니다. 0.20% 하락하면서 5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 1.46% 상승세 보입니다. 672.73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장 초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최저 661포인트까지 찍고 다시 상승세 이어가면서 현재 67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656억 원가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84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900억 넘게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지난주 시총상위 10개 종목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릅니다. 2.77% 상승하면서 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 2% 상승세 보입니다. 23만 4,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지난주 금요일에 7%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0.43%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7만 원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0.14% 소폭 하락 중이고요. HLB가 0.73% 하락하면서 9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나노스가 1.69% 상승하면서 6,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모두 상승세를 보입니다. 특히 메디톡스가 12.79% 급상승했는데요. 지난주에 보톡스 업체인 휴젤이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보톡스 관련된 주들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상승세 보여줍니다. 12.79% 오르고 있고요. 펄어비스 1.53% 오르면서 21만 2,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상승세입니다. 2.16% 오르면서 9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LG화학이 6% 넘게 급등합니다. 34만 5,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6.48% 상승합니다. 현재 1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6% 이상 상승하면서 76,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대웅제약 모두 4%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효성이 4.38% 하락합니다. 4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LG산전은 3.36% 하락하면서 5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샘과 롯데정밀화학, 또 영원무역까지 모두 2%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의 삼성전자, 2위의 셀트리온, 3위의 신라젠,
4위에 SK 하이닉스가 올라와 있고요. 5위에 현대로템, 6위에 텔콘 RF제약, 7위에 HLB, 8위에 제일약품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5위 현대로템 자세히 보겠습니다. K2전차 2차 생산 산업이 지연되면서 현대로템이 최대 1,700억 원 규모의 지체 상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방사청은 납품 개시일보다 늦어진 1,530일 가운데 645일이 현대로템의 책임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현대로템은 지체 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종가와 동일하게 2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위 텔콘 RF제약 자세히 보겠습니다. 텔콘 RF제약이 지난 18일 자회사인 비보존이 개발 중인 신약 오피란제린이 미국 FDA의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는 소식을 전했었죠. 패스트트랙 제도는 기술적 지원을 통해 신약의 개발 속도를 높여주는 제도인데요. 이 내용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오늘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92% 상승하면서 현재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8위 제일약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일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간암 색전술용 비드의 판매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간암 색전술용 비드는 간암 종양을 괴사시킨 후 체내에서 분해되며 안전하게 배출되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국산화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입니다. 1.67% 하락하면서 현재 47,0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박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IT주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IT 중에서 그 파운드리의 대표 업체는 오늘 DB 하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의 고점 논란 이런 거에 인해서 이제 반도체주에 관련된 장비주를 많이 빠졌는데, 그러한 하락이 너무 과도한 것이 또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업체죠. 일반 팹리스 업체에서 의뢰하는 이런 반도체를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거는 최근 보면은 이런 IoT라든가 이런 4차 혁명 이런 여러 지금 현재 4차 혁명으로 인해서 관련된 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인치, 그러니까 경쟁사와 틀리게 이제 8인치 부분에 이제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8인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어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DB 하이텍으로서는 실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 이후부터는 가동률이 거의 100%를 육박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이런 가면 갈수록 하반기에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매 중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요. 가장 DB 쪽에 DB그룹에서 문제가 부채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했었는데, 이 재무구조 개선이 DB 하이텍은 그래도 8,500원에서 4,700억대로 많이 상환하면서 어떤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 들어갖고 주가의 과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대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전략은 지금 보합대 마이너스 1,200원 하니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번에는 짧게 잡아서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지금 반등을 잡아냈습니다.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한국 시장의 낙폭이 아시아 증시, 이머징 증시 쪽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지금 자율적인 반등을 잡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이번 주의 매매 전략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 반등이 역시 이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과대 낙폭에 따르는 기술적인 반등이냐 이 부분을 이제 잘 우선 명확하게 판독을 하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수 하방을 완전하게 잡아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그 월봉상의 마지막 지지선이 지금 61선인데요. 거기가 1960까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60까지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짜주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잡아간다고 하면은 과대 낙폭주들 위주로 단기 매매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과 거기에 따르는 매매 전략은 그렇게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지금 반등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방어 업종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지수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잡아내게 되면 이제 경기 민감 수출주 쪽으로 수급이 돌아오는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좀 많이 빠진 쪽에서 특히 뭐 이제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지금 전주에 지금 어닝 쇼크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1%의 강한 반등을 잡아내는데요. 이렇게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나름대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군별로 선별해서 진입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반등이 나오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과 IT 쪽이 역시 그 상승을 주도하는 이런 패턴을 지금 반복적으로 생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제바일 섹터 쪽에서는 역시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을 잘 봐야 된다. 얘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또 이 두 종목이 지금 이슈가 가장 강하단 말이에요. 삼성바이오가 지금 뭐 금감원에 대한 회계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종식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이 돼가고 있고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블랙딜에 대한 이제 수급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을 하게 되면 역시 재발 섹터가 가장 탄력을 강하게 잡고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저는 이제 IT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부품주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지금 얘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FA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얘들은 지금 작년 뭐 1월달, 2월달 이후에 거의 지금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이 다 났습니다. 심한 것들은 지금 뭐 원익이라든지 테스라든지 이런 것들 뭐 3분의 1까지 선제적으로 지금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올라올 때 먼저 치고 올라오는 낙폭이 과대한 국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낙폭이 가대한 쪽에서 먼저 들고 일어나는 그런 그 수급 구조를 가져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요번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추천주는요, 반도체 IT 쪽에서 전공정 검사장비 업체입니다. 078150 HB 테크놀로지를 추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LCD라든지 OLED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검사 장비 업체로서 검사 장비가 한 46% 정도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부품 소재 쪽이 54% 정도의 점유율을 지금 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 IT 장비들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빠진 것들이 LCD나 OLED 장비 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HB 테크놀로지는 가장 먼저 하방의 지지력을 강하게 잡고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2분기에 매출액이 717억에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실적 반전을 이뤄내면서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거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추천가는요, 현재 뭐 2,880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초가를 형성한 2,800원 이하를 매수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3,500원, 손절가는 2,42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대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